내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고른 거예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정도의 가이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 밥 먹으면서 우리 다정이들의 고민 토크를 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의 점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우김밥이라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집인 연희동 사러가마트 안에 있는 동경닭강정을 포장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매운 멸치김밥입니다. 엄청 맛있어. 그리고 여기 닭강정은 이렇게 땅콩을 많이 뿌려줘. 그래서 엄청 고소하고 특히 가래떡이 엄청 쫄깃하다. 점심 먹으면서 우리 다정이들 고민을 한번 풀어봅시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락할 땐 두근거리고 설레는데 가끔 답장이 느리거나 하루가 다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바로바로 연락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데 괜히 저 혼자만 마음이 앞선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썸이나 초반 연애에서 이런 연락의 온도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썸 탈 때 썸붕이 나는 많은 이유가 연락의 빈도야. 연락의 빈도 문제.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연락의 빈도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나는 썸 탈 때는 거의 데일리로 1시간 안에 연락을 하는 편이야. 근데 누군가는 내가 일하는 코어 시간 8시간은 대부분 연락이 안 돼. 아니면 연락을 못하는 직업이거나. 근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잘 돼. 이런 식으로 연락의 빈도나 연락을 집중하는 시간이나 삶의 패턴을 맞춰보기 전이라 썸붕이 많이 나지. 그래서 나는 우리 다정이가 썸 탈 때 연락의 빈도 때문에 마음을 접진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 연락의 패턴이 안 맞는 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반은 했으면 좋겠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아, 이 사람과 나는 삶의 패턴이 다르구나. 아, 이 사람과 나는 연애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구나.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를 향한 마음의 무게, 마음의 농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레짐작해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말고,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연락 패턴에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춰주는 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 템포를 맞추다 보면 나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럼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누군가의 연인이 아닌데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람의 연락의 빈도는 나에 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작다. 이렇게 재단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연락의 패턴이 뭐 하루 있다가 답장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의 연락의 그 속도와 빈도에 맞게 나도 뜨뜻미지근하게 그 썸을 가져가다가 그 인연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내 마음의 정리를 조금씩 해가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일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해야 될 일이야. 왜냐면 우리는 카톡으로만 소통하는 거 아니거든? 인스타로도 소통하고 다른 소통의 매개차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다정이의 삶을 맞추지 말고, 다정이의 삶을 잘 꾸려가고 살아가고 빛나 보이면 어련히 알아서 놓치기 싫어한다. 썸 탈 때 애태우지 마. 그거 상대가 읽는다. 내가 썸 탈 때 조급해하거나 상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상대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거나 애타하지 마. 템포를 맞추는 일이 결국 사랑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렵다? 2년 넘게 만나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끔 대화하다 보면 벽에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튕겨나갈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그 부분이 드러나서 요즘 데이트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거슬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진짜 양파 같잖아.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다정이의 남자친구가 29살이었어. 그럼 29살의 다정이 남자친구와 31가 됐을 때 다정이 남자친구가 또 다를 거야. 그래서 인간이 다채롭고 끊임이 없이 변해. 조금 답답했던 남자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답답해질 수 있거든. 자꾸 대화하는데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 사실상 우리가 대화의 패턴이 안 맞는 거지. 대화의 패턴이 안 맞으면 미래를 계획하거나 혹은 더 깊은 사랑이 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20대 때는 우리 재밌으면 됐고 즐거우면 됐고 뭐 좋은 데 가면 됐어. 근데 30이 넘어가고 진짜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할 때는 인생의 호흡을 맞춰보거든. 우리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낳을지 말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커리어는 어떻게 쌓고 싶은지. 이제 연인이 나의 삶의 패턴이랑 맞춰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맞고 대화가 막히는 순간이 많다고 느껴지면 이건 진짜 이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써보게 돼. 충격요법 써보고 부탁요법 써보고 내가 먼저 상대의 대화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요법도 써보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게 되거든. 근데 대화할 때 컥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3가지를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내가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 나의 감정만 남자친구한테 너무 요구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2번째, 남자친구와 나와 인생의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다른지 먼저 체크하는 거야.
난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대.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삶의 패턴이 다른 거야. 관심사가 아예 다르니까 남자친구는 사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대화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맞는가, 삶의 패턴이, 방향이 알맞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남자친구가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하면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인간은 다 이기적이지만 조금 더 이기주의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지. 상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과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가 대화하고 싶지 않고 난 쉬고 싶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애초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10년을 만나도 30년을 같이 살아도 사람이 계속 변해. 그 기질과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밖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변하잖아. 뭐 14살쯤에 사춘기 오고요. 20대 초반에 오춘기 오고요. 30대 초반에 마음 조급해지고요. 30대 중반에 부부관계에서 고민도 많아지고요. 나이대마다 진짜 딥한 고민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2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30년을 같이 살았든 그와 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와 내가 시간을 맞춰보면서 그 인생의 호흡을 함께 티키타카 나누는 게 더 중요한 일 같아. 2년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 사람도 그 나이 그 시간 처음 살아보고 나도 이 나이 이 시간 처음 살아보니까. 너도 변해가는 사람, 나도 나이 들면서 변해가는 사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의 대화는 되는 사람이 되어가야지. 다음이 있으려면. 여러 번의 만남과 헤어짐에 이제는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거를 체크하는 게 좋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나는 우리 다정이가 계속 반복되면서 헤어지는 패턴이나 사람을 잃어가는 패턴이 비슷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도출한 건 엄청난 데이터인 것 같아. 즉 엄청난 재산인 거지. 근데 그 재산과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대. 내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그 문제를 찾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부분에 상처받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또 성급히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어. 또 비슷한 이유로 또 이별할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다정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겪었던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걸로 많이 헤어졌고 어떤 걸로 내가 화가 많이 났고 어떤 걸로 상처를 받았으며 상대의 어떤 행동이 싫었는지 내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를 정의하고 누군가를 골랐으면 좋겠어. 썸을 시작할 땐 누구를 고르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지만 상대도 나를 고른 거거든. 나 역시 이 많은 이성들 중에 내가 썸 타고 싶은 사람, 내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서 멈추지 말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내 마음이 사실 편안했어요. 내가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고르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도의 가이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 근데 나의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취향이나 가이드를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또 사랑을 한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 어느 정도 내 안에서 가이드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어. 기준 같은. 근데 그 기준을 세워놔도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나의 매력도가 커. 나는 누구인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저는요 하면서 한 5분 주저리 할 수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하자. 우리 다정이가. 왜 시집 잘 간 언니들이 연애 많이 해보라고 하겠어. 내 데이터 쌓으라는 거거든요. 연애를 하면 상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나랑 연애하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 나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꽤 아파본 시간을 가졌으면 진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가. 남자들이 먼저 관심 가지고 만나면 재밌는 자리였음에도 그걸로 끝나요. 대화할 때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리액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배려해줘서 매력이 떨어지는 걸까? 고민이 돼요. 저는 우선 다정이가 총대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솔로 봐도 분위기 메이커들 있거든요. 우리를 다 같이 동아리 분위기로 만들어. 게임 주도하고 누구 엮어주고 얘기 잘 들어주면서 막 아이디어 내주는데 다 같이 동아리 분위기 만드는 거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역할은 나의 짝과 나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찾는 목적과 목표가 1번이어야 된다. 또 나는 솔로를 보면 세상이 보이는데 저 사람한테 하는 것과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면 그게 시그널인지 못 알아봐.
내가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눈빛을 발사하고 대화를 걸고 취향과 취미를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도 들어줘, 저 사람 얘기도 들어줘. 나는 그냥 착한 사람, 멋진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절대 우리 다정이가 누굴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그냥 친절한 사람으로 남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가 그런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여자와 남자 사이에 썸 타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이끌어가라. 취향을 물어보고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이상형인지 물어보고 남녀 사이에 연인으로 발전할 때 필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다정이가 너무 친구 같고 얘기 잘 들어주고 분위기 이끌다 보면 실수하는 행동들이 몇 개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얘기는 잘 들어주지만 그 상대방 앞에서 화장을 고친다든지 핸드폰을 막 본다든지 또 새로운 친구를 막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나랑 그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혹은 내가 얘기하고 있던 사람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막 쿠션 두드리는 그런 행동 있죠. 그런 행동은 아기 때 하는 행동이다. 그 나는 솔로에서 그렇게 쿠션으로 화장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 친구 되고 끝났어요. 왜냐면 남자들도 알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과연 앞에서 이러실까? 올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화장을 고치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집중을 못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계속 그 사람 앞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앞머리를 정리하는 이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 다정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